안녕하세요. 손김기록치과 대표원장 김기록입니다. 오늘은 입냄새의 원인, 요즘 유튜브로 많이 검색들을 하시고 되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편도결석입니다. 자, 편도결석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기침을 하다가 갑자기 입안에서 튀어나온 하얀 덩어리의 정체가 뭘까? 만져봤더니 말랑말랑한데 물러서 부서뜨렸더니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입안에 냄새가 나는 그런 덩어리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끔찍한 생각들을 하실 텐데 왜 생기는지부터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편도결석은 말 그대로 편도에 생기는 겁니다. 결석이라고 해서 돌처럼 딱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돌처럼 딱딱하지는 않고 우리가 만졌을 때 쉽게 부스러지고 부서지게 되면 굉장히 극심한 악취, 정말 똥냄새 버금갈 정도의 굉장한 악취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의 정체는 세균 덩어리입니다. 우리 입 안에서 이 편도에 왜 이런 세균 덩어리들이 뭉치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왜 목감기가 걸리게 되면 목이 붓고 아프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편도가 부어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이 편도라는 것이 보통 있을 때는 굉장히 매끌매끌한 표면, 둥그스름한 표면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붓게 되면 전체적으로 둥그렇게 붓기도 하지만 부분 웅덩이가 파지면서 붓게 됩니다. 점막 자체가 다 균일한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안쪽에 셈이 있습니다. 침샘도 그렇고 갑상선도 그렇고 우리 편도 안에도 이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붓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주름이 지게도 되고 구덩이도 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세균들이 침착이 되게 되고 남게 되면 우리가 입안에 양치질을 오랫동안 안 했을 때 생기는 치태처럼 그 사이사이에 세균들의 덩어리들이 뭉쳐지게 됩니다. 성분은 우리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치태와 거의 비슷한 성분들이고, 치태도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그 구석에 처박혀 있게 되면 이런 식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원인들이 이제 편도결석이 되는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편도선이 잘 안 붓도록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편도결석이 생길 이유가 잘 없습니다. 또 편도선이 붓더라도 양치질을 깨끗하게 해서 입 안에 치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균들이 뭉쳐다니지 않도록 해주시면 이것 또한 편도결석을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청결 상태나 위생 상태를 굉장히 열심히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절기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손, 발, 그리고 세수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특히 요새 미세먼지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서 목이 불편하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도결석에 대한 관심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편도결석이라는 것 자체는 세균 덩어리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다 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영상을 돌아다니는 걸 확인을 해봤더니 이 편도결석을 제거하는 영상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면 너무 개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들을 시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도결석을 그렇게 무조건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을까? 편도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편도선에 어떤 외압을 줘서 거기에 있는 편도결석들이 여드름처럼 짜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편도선에 자극을 주게 되고 잘못 건드리게 되면 편도선 주변에 또 다른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굉장히 불편감을 크게 유발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합병증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편도결석을 제거하려고 무리하게 편도선을 누르거나 기구를 집어넣어서 제거를 하는 일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꼭 제거를 하고 내가 편도결석이 있는 것 같아, 목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적절하게 검사를 하시고, 혹시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소독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약을 먹어서 편도선이 부어있는 거를 가라앉혀야 되는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이 편도결석이 자주 생긴다, 편도선에 내가 구덩이가 좀 많이 파져 있다고 하면은 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보통 처치를 많이 하십니다. 편도선에 생겨있는 구덩이를 전기 소잡기 같은 걸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주 큰 경우에는 이제 석션 같은 걸로 조금 빨아들여서 큰 덩어리들은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편도선염이 너무 자주 와서 편도선이 너무 자주 부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편도선 절제술 같은 것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편도결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치과와도 좀 관련이 있고 구치와도 관련이 있어서 치과 쪽에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도결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구강위생을 조금 더 청결히 하게 되면 이런 편도결석도 생길 가능성을 굉장히 줄이기 때문에 입안의 위생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양치질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편도결석을 예방하는 또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